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이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려간 것도 아니지만 또 그래도 내려가는 종목 수가 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도 좀 조정이 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일단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고 이제 종목의 순환매라고 하죠. 종목에 돈이 이렇게 돌면서 순환매가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좀 생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종목들 추가하면서 해야 될까 아니면 팔아야 될까 가져가도 될까 이거 지금 손절해야 될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전화 많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 종목명 올라온 거 보고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두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올려놓으셔가지고 상담을 하셔서 고민들을 풀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 코스피가 0.14% 정도 이렇게 내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미국 지수가 좀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미국이 조금 이렇게 반등이 나가면서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다우존스랑 나스닥, S&P 전부 다 올라가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건가 보다 그런 기대감들과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증시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우리나라 지수도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시가까지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지 0.5% 정도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주춤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지금 벌써 9월에 금리 인하할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데다가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도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전쟁이 지금 또 크게 지수를 끌어내릴 정도였는가. 물론 오늘 스페코라던가 방산주, 석유 관련주들 조금 급등이 나오긴 했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전쟁 리스크가 엄청 강하게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지수에는 약간 함정이 있는데요. 지수가 이렇게 좀 버텨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안 떨어진다,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버티는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밀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막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비밀은 이제 환율에 있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환율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 137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분명히 저기서 계속 버텨줄 것 같은 이 환율이 지금은 많이 떨어져가지고 1320원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의 약달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약달러가 시작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미국의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는 건데 이 약달러가 진행되다 보니까 환율 떨어지게 되고 환율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환율이 올라서 수혜를 받던 반도체 기업들, 자동차 기업들 또는 그 외 수출 기업들이 영업이익 좀 안 좋아지겠는데라는 그런 우려감이 생기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환율이 좀 내려가게 되면은 반대로 수입 기업들은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생겨요. 그래서 내수도 지금 물가가 조금 수입 물가가 좀 비싼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도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래 보면은 이제 수출을 하던 이런 반도체 기업들은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고 다른 이제 또 내수 관련주라든지 다른 항공주라든가 이런 것들 좀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형태들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증시는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갔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렇게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반면에 거기서 빠져나온 돈들이 또 바닥에 있는 종목들 또는 다른 종목들로 이렇게 돈이 뿜어져 나가고 있다. 그래서 돈이 순환매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종목 안 가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외당했던 종목들을 사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상향하면서 막 치고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주도주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테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도주가 나오는 그 타이밍까지는 지수가 조금 비리비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과거에 이제 2차 전지가 올라갔던 8월 달 이후에 반도체가 다시 올라올 때까지 반도체가 사실 올 초 때 이렇게 약간 올라가기 시작했던 게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나올 때까지 거의 한 3, 4개월 정도가 걸렸죠. 그때까지 지수가 부진했던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지는 해가 되었고 주도주가 새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없다. 그럼 바통 터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 저 종목 물색을 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 이제는 다양한 관련주들이 올라오게 돼요. 단기적인 테마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관련주 또는 코로나 이번 주가 정점이 될 거다라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관련주 지금 잠시 조정 들어갔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이제 뭐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K뷰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거라든지 뭐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야 지금 많이 널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들고 있다면 사실 반도체 관련주를 사서 들고 있다면은 좀 안 좋겠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한때 주도주였던 종목을 잡고 있게 되면은 사실 오랫동안 많이 물리고 시간도 많이 버리게 되고 계좌도 많이 이렇게 손실이 나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이 반도체 관련주만 아니면은 오히려 탈출할 수 있는 시기 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을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또는 뭐 가져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어떤 업종인지부터 저는 체크해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떨어졌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걸 확인하고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추가 매수 타이밍은 도대체 언제일지, 최적의 타이밍이 언제일까, 그리고 어느 가격대일까 이 정도는 우리가 전략을 짜고 기다리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과거의 금리 인하의 행태를 보게 되면은 인하를 처음 했을 때 한 2달 정도 증시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두 번째 금리 인하를 하거나 뭐 세 번째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증시가 폭삭 내려앉는 경우들이 많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를 처음 했을 때는 그 처음 했던 금리 인하 효과로 인해 가지고 한 달 내지 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 정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상승할 때 여러분들 물려 있는 종목들, 내가 이미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종목 처치 곤란이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조금 줄이고 조금 비중 축소를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전략을 짜놔야 되겠죠. 근데 그냥 방치하시게 된다면 그런 기회 다 날리실 수 있기 때문에 전 놓치지 말고 그냥 상담 전화하셔가지고 그런 고민들을 저와 함께 풀어가시고 전략을 짜서 편안하게 앞으로 다가올 시기를 좀 맞이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 바로 전화 받으면서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으면서 상담 시작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통화가 돼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콜마 B&H 네. 18,300원에 10%요. 18,300원에. 예, 10%요. 콜마 B&H가 매수가가 18,300원이라 좀 아쉽긴 한데 사실 네. 종목 자체는 잘 잡으신 것 같고요. 종목은 괜찮아요. 나쁘지 않고요. 실적이 지금 그런 대로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매출도 네네. 뭐 증가한 상태고 실적도 그런 대로 잘 나오고 있고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이제 화장품 쪽이랑 그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이렇게 엮여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요즘 이제 홈쇼핑만 틀어봐도 뭐 전부 다 뭐 거의 뭐 진짜 방송 보면은 한 10개 중에 한 3, 4개는 전부 다 건강기능식품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보다 보면 집에 뭐 비타민이니 뭐니 유산균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다 보면 또 추가로 사야 될 것 같거든요, 왠지. 그냥 건강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단 말이죠. 특히나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나이가 한 30대만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조금 바뀌거든요. 어릴 때는 뭐 우리 군대 이야기, 뭐 여자 이야기, 뭐 연애 이야기 뭐 이런 것들 했다 친다면은 30대부터는 돈과 건강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40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쪽으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는 거고 챙겨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들이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가올 하반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콜마 B&H도 저는 올라갈 가능성, 화장품도 엮여 있겠다, 건기식도 엮여 있겠다, 충분히 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매수 단가가 이제 위냐 아래냐로만 따진다면은 사실 이 종목이 이때까지 상장됐을 때 가격 전체를 통틀어서 본다면은 사실 아래쪽에 속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습관 하나는 좀 고치는 게 좋아요. 뭐냐면 주가가 올라왔을 때 사는 이 습관요. 요때 네. 사면은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을 잘 골라놓고 올라왔을 때 사버렸으니까 좀 안 좋아진 거지 내려갔을 때 사버렸으면 오히려 좋았다는 거죠. 지난번에 작년 3월에, 올해 3월에 내려갔을 때 샀던지 또는 6월에 내려갔을 때 샀던지 이번에 내려왔을 때 샀다면 더 좋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주가라는 건 충분히 내려가고 사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좀 깨달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중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저는 비중을 좀 더 늘려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 뭐 14,000원짜리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이번에 내려왔을 때 조금 비중을 늘려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0%까지 비중을 늘리는 것을 좀 추천드릴 거고요. 뭐 저기서 샀는데 안 빠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더 떨어질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네. 혹여나 빠진다면 저는 10,000원에 가깝게 이제 내려갔을 때 추가하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9,000 몇백 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간다면은 저는 그때는 비중 한 50% 늘려야 된다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목이 그러면은 이 종목의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제가 종목 개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종목 개수가 줄어들게 되면 돈을 못 버는 거 아닐까, 리스크가 너무 큰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한 종목 들고 있는 사람의 수익률을 종목 수가 많은 사람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적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요. 그래서 비중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하는 건데 우리는 종목을 늘려놓는 이유가 뭐가 올라갈지 모르다 보니까 이 종목 저 종목 다 사는 거거든요. 그럼 비중이 네. 다 적어지게 되겠죠. 한 종목이 들어가는 비중이. 그러면 네. 상식적으로 비중 10개 들고 있는 사람이 1개 들고 있는 사람 이기려면 1개 들고 있는 사람이 수익이 났을 때 10개 들고 있는 사람도 동시다발적으로 그 저 10개 종목들이 다 올라오든지 아니면 1개 종목이 10배 올라서 대박이 터지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아니고서는 수익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목은 적은 게 원래 좋은 거예요. 대신에 비중은 내려갈수록 무겁게 만드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내가 100% 사갖고 들고 가야지 이건 리스크가 너무 큰 거고 여기서 잘 들어갔고 그다음 여기서 비중을 한 20% 늘려놓은 상태에서 20%대로 늘리고 만에 하나 밑으로 빠진다면 그때 비중을 조금 왈칵 들어가가지고 좀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 14,000 이하로 안 빠질 것 같고요. 여기서 잘 지지가 된 다음에 아마 2만 원대 내지 2만 한 4, 5천 원대까지 한번 슈팅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20%로 비중 늘린 걸 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욕심내는 것보다는 올라올 때 잘 팔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네, 10만 5,300원에 5%입니다. 오늘 사신 거예요? 네, 저가 때 사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가 저가인데요? 가격이 바닥이라 하던데. 누가요? 자, 우리가 이거 지금 현재 주가가 까만색 선이거든요. 차트를 지금 보세요. 까만색 선이에요. 네, 네. 까만색 선이 지금 저가 같으세요? 고가 같으세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고가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저가일 수 있겠죠, 그죠? 네. 저 위쪽에 올라간 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한데 저 아래쪽에 비하면 많이 올라온 것 같죠, 그죠? 네. 이런 자리를 우리는 저가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이런 자리를 저가라고 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거는 저가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그 사람 내가 다시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저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없어요. 누가 이런 자리를 저가라고 불러요? 이 자리는 저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죠. 근데 뭐 다 떨어졌다고 할 수는 없죠. 네. 거의 뭐 말장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가격이 다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지긴 했죠. 근데 다 떨어졌나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매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행스럽게도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이 지금 현재 자리가 많이 떨어지긴 한 자리가 맞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갈 수 있는 자리긴 해요. 그래서 진짜 초단타 느낌으로 단타 느낌으로 여기 들어가서 매매하는 거라고 한다면 상관없는 자리입니다. 지금 오늘 사셨다 하더라도 크게 상관없는데 사셨다면은 이제 이거 앞으로 TV를 보시든 뭐 하든 많이 빠졌다고 하던데요. 뭐 저점이라고 하던데요. 뭐라고 하던데요. 좋습니다. 뭐 이유가 뭐가 됐든 앞으로 TV 보시면서 계속 매매하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추가로 이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걸 하나 꼭 제시할게요. 뭐냐면 사시는 건 좋은데 계속 들고 가서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그런 안이란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샀으면 아닐 때 손절하고 나갈 줄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특히나 네, 네. 아까 봤던 한국 콜마 제가 B&H와 같은 그런 종목들 콜마 B&H는 제가 아까 상담했던 분한테 제가 이렇게까지 뭐라 하지 않았죠. 네. 그분은 진짜 싸게 진짜 많이 떨어진 걸 샀어요. 왜냐하면 코스모 신소재는 지금 저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진 거지 밑에서 저기 아래쪽에서 거의 근 20년 동안 머물고 있던 자리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5,000원입니다. 4,000원이고요. 그러니까 10만 5천원 자리도 아직까지 너무 비싼 자리인데 콜마 B&H를 가보게 되면은 콜마 B&H는 저 윗자리에서부터도 많이 빠졌고 역대 최저가에 가까워요. 그냥 얘는 여기 이하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런 자리는 그냥 많이 빠졌구나라고 해도 누구나 인정할 만한 자리라는 거죠.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왜 여기 이하로 빠진 적이 없잖아요. 14,000원 이하로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싸게 산 게 맞고 시청자님은 아니 지금 엄청 올라간 거를 지금 5천원짜리를 10만 5천원 샀다고 지금 싸게 샀다고? 아니 뭔 그런 이야기를 하지. 5천원짜리를
20만 원까지 갔다가 10만 원까지 받았다고 많이 빠졌다고 이게? 아하 참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기업이 지금 이제 2차전지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긴 한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또 그만큼 엄청나게 늘어났는가 하면은 영업이익은 사실 뭐 10배, 20배 늘어난 게 아니라 거의 한 3배밖에 안 늘어났어요. 매출 자체가.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커진 거에 비해서 주가만 엄청 비싸진 거거든요. 라면으로 치면은 라면 한 봉지에 1,000원에 팔다가 라면 3봉지 주는데 20만 원에 팔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10만 원에 판다고 싸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저는 그것도 바가지라고 보거든요. 1,000원에 한 봉지짜리를 3봉지를 주는데 20만 원 팔다가 10만 원 판다고 그거를 지금 싸다고 하면 그거 완전 속은 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개념을 우리가 조금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괜찮아요. 못 잡아도 괜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내가 샀는데 여기가 위험하고 조금 내려가게 되면은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7만 원대, 5만 원대까지 빠질 수 있는 자리야. 왜냐하면 아직 다 안 떨어졌어요. 더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저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안일시 매도를 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없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잔소리 들을 이유도 없어요. 잘했어요. 그렇게 되면. 내려갈 때 손절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10만 원 무너지면 그냥 칼같이 손절하라라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만약에 10만 원 떨어질 때 이거에 만약에 손절이 안 된다 그럼 주식을 접으셔야 돼요. 그냥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차트에 대한 이해도도 없고 가격에 대한 이해도도 없는 상태에서 돈만 잡고 이렇게 넣고 계시는 거면 그냥 날릴 가능성, 잃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한 개 한 개 배워가면서 성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이건 잘못 산 게 맞고 잘못 샀지만 바로 잡을 수는 있다. 10만 원이 무너진다면 칼같이 손절해버려라. 그게 이제 바로 잡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큰 수익 노리는 거 아닙니다. 이런 자리는 단기적으로 반등 나갈 때 팔아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11, 2만 원 선에서 그냥 단기적으로 분할 매도해가지고 분할 매도라고 하면 나눠가지고 판다는 겁니다. 나눠가지고 팔아가지고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 이상 올라가는 건 내 거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단타로 보고 들어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기 투자라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짧게 대응하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만약에 매도가 됐어요. 뭐 손절을 했든 수익이 났든 매도가 됐다. 그러면 다음번 매매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차트에 대한 이해도 싸다는 개념, 뭐 비싸다는 개념 이걸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싸다고 해서 샀는데요 하는 자리마다 이런 자리가 될 거예요 아마. 그건 지금 뭔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됐고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사는 족족 손실을 납니다. 그러면 운이 따르면 수익이고 안 되면 계속 손절하거나 손실이 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게끔 일을 안 벌리는 게 제일 좋으니까 매수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방송을 보면서 공부를 좀 하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소가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네, 21,350원에 15% 샀는데 네. 예, 이렇게 자꾸 물려가지고 있네요. 네. 아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올라갈 때 사면 내려갈 때 몰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쉽게 생각하면 제가 여기서 방송 중에 뺨을 탁 때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예, 그 제가 뺨 때려가지고 왜 이렇게 아프죠? 물어보면 시청자님 저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뺨을 때리면 아픈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게 정상인 겁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정상인 거예요. 올라갔으면 네네. 다음 차례는 내려가는 게 맞고요. 내려갔으면 그 다음 차례는 올라가는 게 맞아요. 이 단순한 사실을 저는 방송에서 10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올라갈 때 사더라고요. 올라갈 때 네. 사면 당연히 내려갑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 샀으니까 당연히 수익이 날까 물릴까 하면 물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 요거 내가 지금 사가지고 고생 중이에요. 물렸어요. 라고 하면은 아, 예,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왜요? 매수가를 보니까 올라갈 때 사셨네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뺨이 벌개져가지고 와서 왜 아픈가 봤더니 뺨을 때려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나면 뺨이 왜 이렇게 아프죠? 하면은 아, 뺨을 때렸으니까 아프죠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네. 사람들은 이걸 뭐 놀리는 거냐라고 하는데 놀리게끔 행동을 하고 있죠. 올라갈 때 사면 물리는 게 당연한데 올라갈 때 사놓고 물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게 무슨 대화가 뭐 이렇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말이 안 되는 대화라 생각합니다. 올라갈 때 사면 네. 물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처음 상담할 때도 습관 하나만 고치자. 내려갔을 때 사는 게 좋다라고 항상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아까 이제 두 번째 상담에서도 내려왔을 때 사는 게 좋지만 그거는 고점 대비 내려가는 중이기 때문에 내려와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것 자체가 아무 때나 내려왔다고 막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상담을 제가 또 잔소리한 거고 지금 시청자님 그냥 올라갈 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네. 사실상 지금 뭐 당장에 탈출 가능성이라고 할 거는 딱히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실적 잘 나오고 있고요. 뭐 원자력 이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충분히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뭐 다시 테마가 또 형성이 된다면 뭐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전뭐 수주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그 테마로 올라오게 되었고 그런 테마로 주가가 이렇게 주가 급등 나왔을 때 이제 그거를 위에서 올라왔을 때 사버렸으니까 당연히 내려가는 타이밍이 되었고 다행히도 주가가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제가 어떻게 된다고 방금 말씀드렸냐면 주가가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 내려가는 게 끝이 나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려가는 게 끝날 때까지 함부로 추가 매수 이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가는 게 끝이 안 나는데 추가 매수를 왜 해요? 그래서 이거는 내려가는 게 끝이 나야지만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보면 되고요. 현자리에서 지금 내려가게 되면은 가장 유력한 지지 라인이 한 15,000원짜리가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15,000원짜리에서 반등이 나갔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된다고 했을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하냐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얘도 아까 이제 방금 전 본 상담과 똑같은 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는 중이긴 하나 얘가 지금 제일 많이 내려갔을 때는 2,500원, 5,000원대까지 3,000원까지 내려갔단 말이죠. 그러면 저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함부로 했다가는 저 5,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완전히 계좌가 완전히 망가지겠죠. 추가 매수 함부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15,000원 자리가 잡힌다고 하더라도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추가 매수 없이 그냥 들고 가서 반등 나올 때 22,000원대가 나올 때 팔고 나가면 된다. 이게 22,000원쯤 다시 올라오게 되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본전인데 내가 기다린 게 있는데 좀 더 수익 내면 되지 않을까라고 또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가는 올라가면 다시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탈출하고 나가지 않으면 또다시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회가 왔을 때 모든 행동을 해야 돼요. 그건 아주 쉽습니다. 우리 그 지하철 문이 닫혀 있는데 뛰어 들어갔고 문에 막 들이박는 사람 봤습니까? 지하철 문이 닫혀 있는데 나 지하철 타야 돼 하면서 문 막 박치기 한 사람 봤어요? 네. 못 봤습니다. 못 봤죠. 지하철 문이 네, 못 열릴 봤어요. 때 타죠. 그럼요. 닫힐 땐 안 타요. 네. 그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는 것처럼 주가가 올라가면 사면 안 됩니다. 그게 진짜 바보 같은 박치기예요. 네. 주가 올라가면 팔아야 됩니다. 내려가면 사야 됩니다. 그걸 반복하기만 하면 돈을 버는 게 주식이에요. 올라갈 때 전문가님이- 사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전문가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었던 그 체코저기 때문에 저기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뭔 이유든 간에 말라. 체코 원전이든 뭐든 간에 올라가면 팔면 되는 건데 팔 게 없으면 안 사면 되는 건데 여기 사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죠. 다음번에 네. 원전 이야기 또 나오면서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또 그때 가져가지 마라 이거예요.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올라왔으니까 팔아야 되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추가 잘 매도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15,000원에서 더 내려가면은 또 여기서 막 팔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내려가면 제가 주가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5,000원에서 더 내려가면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사야 되는데 거기서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주식을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냥. 저는 그게 너무 어리석은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올라갈 때 사면 당연히 물리고 내려갈 때 사면 당연히 수익 나는 건데 왜 자꾸 반대로 하고 있지?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한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15,000원 이하로 만약에 빠져서 내려간다면 12,000원에 가깝게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겠고 안 빠진다면 바로 반등 나와서 이건 아마 본전 정리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올라올 때 21,000원 내지 22,000원대 그냥 잘 매도하시고 올라올 때 사지 마라. 다음에는 내려왔을 때 사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 잠시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가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은 제가 울산과 또 다른 곳에 준비했는데요. 일단 울산 상공회의소 6층 이 회의실에서 제가 토요일에 오후 2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요일은 청주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청주 글로스터 호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청주 글로스터 호텔 3층 세미나홀에서 오전 11시에 강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프라인 강연 오시면 제가 뭐가 비싼지 뭐가 싼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처에 계시거나 시간이 있다 하신다면 꼭 오셔가지고 싸다, 비싸다에 대한 개념 확실하게 조금 이해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고민들 계속해서 풀어가 볼 텐데요. 일단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약품입니다. 영진약품을 매수하셨고 3,500원의 비중이 23%라고 하셨네요. 사실 영진약품이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이 기업은 참 좋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 기업이 좋지 올라갈 기업이거나 돈 벌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적자도 좀 났다가 흑자도 좀 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긴 해요. 근데 왜 좋다고 하냐면 대주주가 좋아요. 대주주가 KTNG죠. 담배인삼공사죠. 그래서 사실은 KTNG와 같은 이런 대기업이 공기업이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회사는 아주 탄탄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위험이 생긴다 하더라도 대주주가 살려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분도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장기 투자하기에는 그렇게까지 나쁜 기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제약 바이오가 한때 급등하고 한참을 쉬고요. 코로나 때도 한때 급등하면은 한참을 쉬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쉬는 동안에 중간에 어딘가에 올라타버리게 되면은 그 쉬는 동안 엄청 오랫동안 물린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든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주 급등하고 나면은 한참을 쉰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사이클이 짧은 기업들은 한 3년, 긴 기업들은 한 5년에서 10년 걸려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오기까지 그 정도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는데 보통 1년, 2년, 3년, 4년, 5년이나 내려가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1년, 2년, 3년, 4년째 이제 내려가고 있는 중이 됐죠. 근데 4년째 내려오니까 역시나 이제 슬슬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되었고요. 원형 바닥을 만들면서 우상향하려고 폼을 잡습니다. 뭐 실적 부분도 있었을 거고 뭐 비만 치료제니 치매 치료제니 여기저기서 이런 제약 바이오 움직임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분위기가 제약 바이오 쪽에 이렇게 나쁘지 않게 흘러가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다시 또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제 매수세가 살살 몰리고 있나 봅니다. 이렇게 보통 우상향을 하기 시작하면은 보통 슈팅이 한번 나오게 되는데 그 슈팅이 어디까지 나오냐의 문제고요. 이 발판을 어디까지 끌어올리냐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발판을 계속 야금야금 올려간다면 언젠가 슈팅 나올 때 거기서부터 슈팅이니까 좀 제법 많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슈팅 나오면은 오히려 시청률 본전까지도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걸 내버려 두세요. 아직까지 우상향 상승세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은 아마 3,000원 내지 뭐 3,100원쯤에서 슈팅 나오면은 아마 본전 찾고도 남을 한 4,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000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은 본전 찾는 건 아무 일도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고요. 혹여나 이게 이제 우상향을 하는데 여기서 빠졌다가 우상향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흔들면서 한번 빠져버리게 된다면은 이번에 추가 매수를 뭐 조금 못 하신 것 같긴 한데 이번에 내려오게 된다면 2,1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가지고 올라올 때 탈출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는 사실 지금 분위기에서 올라갈 수 있는 뭐 굉장히 좋은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도주가 제약 바이오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저도 뭐 주도주 후보군 중에는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 왜 연말 되면은 연말 대상 후보 이렇게 하는데 대상을 받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후보 중에 누군가는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도주 후보에 제약 바이오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주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내려간다면 전 추가 매수를 좀 해놓는 것도 괜찮다 봅니다. 그래서 2,100원까지 밀려 내려간다면 2,100원 내지 2,200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비중을 한 30에서 40%까지 늘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셔도 본전 탈출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IE 테크놀로지를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종목만 봤을 때 그냥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 그냥 장기로 들고 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고요. 45,000원대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입니다. 일단 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도 하고 이렇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3년이 지나가야 바닥이 나온다는 건데 얘는 지금 3년이 지나도 바닥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거품 논란이 있었던 기업이다 보니까 상장할 때부터 거품 논란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더 빠져야 되고 있는갑다. 더 빠지고 있는갑다 싶고 아직도 우하향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여기가 전저점이 45,000원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전저점이면서 여기서 주가가 안 빠지고 있는 요 형태에서 그냥 45,000원이니까 야 이거 주가 안 내려가네 이제 바닥 잡은 거 아닐까 하고 사신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신규 상장주는 이 저점을 깨버리게 되면은 지난 전저점 이런 자리를 깨버리게 되면 항상 손절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내려가고 있는 도중이라서 이렇게 저점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 자체는 최악의 매수입니다. 이걸 살 이유가 없이 남들 손절해야 될 때 오히려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이거는 지금 정말 이상한 투자를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매수 자리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는 차트가 이쁘다. 좀 눌림목이 생긴 것 같다. 안 빠진다. 그리고 지난번에 4,700원까지 내려갔는데 4,500원이니까 지난번보다 더 싸니까 싸게 사라고 문현진이가 이야기했는데 좋은 거 아닌가? 사야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매매 자리로서는 100점 만점에 한 2점 드리고 싶네요. 이거는 거의 뭐 안 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는 진짜 뭐 최하수, 뭐 진짜 완전히 어제 주식 계좌 연 사람들이 사는 자리지 이거는 뭐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매수하거나 추천한 사람이 있다면 이건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모를 때 저렇게 살아죠. SKI 테크놀로지는 저가 빼고 깨지고 내려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고 지금도 앞으로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아무도 접근하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쩔 수 없이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저한테 질문하실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럼 그렇게 가져가도 되는 기업입니까? 라고 한다면 괜찮죠. SK 뭐 이노베이션이 대주주인데다가 지금 이제 뭐 리튬 배터리라든가 2차전지 배터리 쪽으로 해가지고 부품 만들고 있다 보니까 사실 뭐 나쁘지 않죠. 거기서 뭐 실적은 요즘에 좀 안 좋아진 거는 2차전지 쪽이 판매량이 좀 줄고 있긴 하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인기가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2차전지 아직도 뭐 타시는 분이 있긴 있지만 안 타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좀 많고 그리고 자동차 업계들도 뭐 2025년부터 배터리 자동차, 2차전지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만 만들 거라고 했다고도 야 이거 2차전지 자동차만 만들었다고 우리 회사 망하겠는데 좀만 더 늘리자. 가솔린차 조금만 더 만들어서 팔자. 이런 분위기로 점점 바뀌어나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거고 한때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닌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2차전지 자동차를 타야 될 것 같긴 하죠. 전기차를요. 근데 뭐 리튬 배터리가 만드는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리튬 1톤 만드는데요. 물을 한 2, 3톤 정도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염수가 방사능 오염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이 리튬이 친환경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타고 다닐 때는 참 친환경인데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이거 진짜 환경 파괴 많이 시키구나라는 인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트륨 배터리라는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옮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 하나하나 종합해봤을 때 저는 2차전지가 단기 반등은 있을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진짜 한참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2차전지가 저는 태양광처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에 태양광 산업처럼 뭐 좋을 거다 해가지고 주가 급등했는데 다시는 그 가격까지 안 오는 OCI 홀딩스가 딱 그 가격이거든요. 60만 원대 있다가 지금 뭐 5만 원, 7만 원, 8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참 뒤에는 저 밑바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앞서갔던 것 같아요. 주가만요. 그래서 저는 2차전지 장기 투자도 솔직히 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 나올 때 잘 정리하시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우상향 살짝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4만 원에서 4만 원 2, 3천 원까지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크진 않겠지만 이런 거 올라올 때 팔아내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물리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물리게 되면은 그만큼 고통도 많이 받겠지만 전략도 되게 까다로워집니다. 그리고 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저보다도 훨씬 진짜 압도적으로 많으셔야 돼요. 근데 저는 2차전지에 대한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저는 주식 매매를 하고 차트를 보면서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어떤 막 이해도가 엄청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보다 SKI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시고 2차전지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신 다음에 장기로 보신다면 저는 최소한 10년, 20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투자할 바에 다른 종목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반등시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원택인가요? 네, 원택이라고 하는 종목을 매수하셨고요. 9,950원에 비중이 5%라고 하셨습니다. 9,950원에 비중이 5%다. 일단 9,950원이면 사실 여기네요. 여기 만 원대 가깝게 여기 사셨다가 요 어딘가에 사서 수익이 나고 있다가 만약에 이렇게 밑으로 밀렸을 때 그냥 물리신 거나 아니면 뭐 위쪽에 사셨다가 떨어질 때 뭐 추가 매수했는데 더 물리셨거나 이런 상태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원택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 저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기업에 대해서 잘 안다기보다는 차트 그리고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좀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딱 봐도 꺾여 있거든요. 이런 종목은 이제 사실 위험하죠. 그리고 이렇게 한참 올라왔다가 빠진 종목이 눌렀다가 다시 가는 경우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건 이제 핵심 산업일 때. 그러니까 근간 산업이라고 하죠. 뭐 반도체 같은 경우라도 뭐 핵심 산업에서 핵심 대장주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우상향하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대표적으로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만한 뭐 진짜 이름이 엄청나게 잘 알려진 그런 기업이 아니고서는 실적이 암만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암만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산업에
완전 대장이 되어 있는 기업, 진짜 시가총액 또 아주 큰 기업이 아니고서는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뭐 레이저 의료기기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쪽에서 의료기기도 초음파 의료기기 이러니까 정말 좋겠다, 앞으로 많이 팔리겠다 싶어서 매수하셨을지 모르겠으나 보통은 이제 중소형 주죠. 이거는 시가총액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한때는 1조를 뚫었겠지만 지금 이제 5천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조가 되지 않은 이런 기업들 중에서 우상향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요. 대부분 없고요. 거품 만들어지고 거품 빠지고 거품 만들어지고 거품 빠지고를 반복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대한민국 투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문화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단타를 되게 장려하는 문화인 것 같고 방송만 보더라도 맨날 단타 하고 있죠. 빨리빨리 수익, 우리도 원하는 게 빨리빨리다 보니까. 그래서 장기 투자를 이렇게 장려하는 문화도 아닌데다가 장기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법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는 테마 장세라고 보는 게 맞고요. 테마 장세에서는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케이스보다는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보통은 얘가 빠졌던 자리까지 지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까지 빠지면 주가가 빠지면 만약에 이 종목이 3,000원대에서 4,000원대까지 주가가 빠지면 이 회사 망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파트를 우리가 분양을 받았어요. 1000세대가 있는데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한 세대당 뭐 한 5억 정도에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5억을 받았는데 뭔 이유가 됐든 간에 그 아파트 가격이 뭐 5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건설사나 시공사가 망합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처음 팔아낸 사람들은 그냥 처음 팔았던 가격으로 간 거고 저기까지 주가가 내려가면 누가 망하냐면 원택이 여기까지 빠져내려가면 이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산 사람들만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5억짜리가 5천만 원 된다면 시공사, 건설사, 시행사 망하는 게 아니라 그걸 5억에 산 사람들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주가가 떨어지면 위에 산 사람들이 나 망하는 거지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닙니다. 회사는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가는 여기까지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 4,000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럼 당장 내일이라도 시장까지 팔아야 될까요? 라고 하면은 제가 주식할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생각이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뭐 그런 거 안 됩니다. 오늘 당장에 지금이라도 팔까요?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게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늦었을 때가 가장 느린 겁니다. 그냥 주식은요. 손절할 수 있는 타이밍 놓쳐버리게 되면 저가 깰 때 이럴 때 손절하거나 3% 손절 때 그럴 때 깨고 내가 손절할 거 아니었으면은 그냥 늦은 겁니다. 냅두세요. 다 내려가고 나면은 주식시장의 기본 원리가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팔까요 했다가 내려가 있을 때 팔아버리니까 파니까 올라가요 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분도 지금 해오름님도 엇박자 탔잖아요. 그죠? 올라갈 때 사가지고 내려갈 때 지금 손절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저는 10년 동안 반대로 해라라고 말씀드리는데 사람들은 항상 반대로 하더라. 지금 정석대로 간다면 내려갔을 때 사서 올라갈 때 파는 게 맞는 건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위에서 사가지고 올라갈 때 사가지고 내려갈 때 팔더라. 그러니까 돈을 못 벌죠, 당연히. 주식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걸. 왜 비싸게 사가지고 왜 싸게 팔려고 합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투자라는 거죠. 이건 투자가 아니라 이상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좀 진정하시고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5천 내지 4천원까지 빠졌을 때 얘가 여기서 자리를 잡아준다면 거래가 좀 실리면서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져야 됩니다. 옆으로 가면서 주가가 안 빠지기 시작한다면 그때 더 전화를 다시 주세요. 오히려 더 사버려야 됩니다. 왜냐? 아까 보신 것처럼 회사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고 돈 잘 벌고 있거든요. 돈 잘 버는 기업이 싸면은 사야죠. 그걸 뭘 지금이라도 팔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4,000원에서 5,000원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오히려 비중으로 5% 정도 더 싣던가 아니면 15%까지 비중을 늘려버리는 방식으로 해서 매수가를 낮추고 그 다음 상승에 한번 수익을 내보거나 탈출하는 것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홀딩 의견 드리고 4,000원까지 빠진다면은 추매할 수 있도록 자금만 잘 마련해 놓고 기다리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고의 매수가랑 비중이요? 79,000원에 10%. 79,000원에 10%요? 네, 갑자기 막 빠지네. 뭐 갑자기 빠지는 건 아니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는 제가 계속 방송에서 언급했던 게 이제 네. 지는 해다, 노을 것 같다, 좀 있으면 해가 진다라는 이야기를 올 한 6월, 7월 달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6월 달, 7월 달부터 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반도체 관련주가 지금 지는 해다. 이제 좀 있으면 해가 질 거니까 그쪽으로는 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새로 사신 분들한테 손절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드렸고 많이 혼내기도 했던 종목 중에 하나라서 지금 이걸 이제 사서 갑자기 빠지네요라고 하면은 아니 해가 지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해가 지네요 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해가 질 때라고 전 계속 이야기했고 지금 해가 지는 걸 뻔히 보고 있는 거 상황에서 내가 방금 왔는데 해가 갑자기 지네요 하면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시청자님의 수준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 주식을 아예 모르시구나, 이거는. 그래서 지금 모르고 또 이렇게 뒤늦게 따라 붙으신 게 되는 거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주식을 못 하시는 분이 주식을 했을 때 돈을 벌 가능성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못 하면은 안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주식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상담이 되게 재미없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식을 잘해서 상담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상담 방송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덜컥 매수부터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남들 상담하는 걸 좀 보다 보면은 실력이 쌓이게 되고 쌓이다 보면은 매매를 했을 때 좀 유리한 자리라든가 좀 이렇게 수익 내기 좋은 자리를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를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몰라서 니한테 상담하지라 그럽니다. 그냥 모르니까 내가 알려주지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 모르니까 알려주는데 알려주는 거 듣기 싫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시청자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모르니까 알려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알려주는 것도 듣기 싫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뭐 어쩌라는 건가 싶습니다. 그냥 뭐 왜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상담을 이용하실 때 상담을 사고 난 다음에 이용한다는 느낌보다도 상담 방송을 통해서 뭔가 좀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잘하는 사람들의 방법은 수천 수백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 자기만의 방식으로 서울대 갔겠지만 서울대 못 갔거나 또는 공부를 안 했거나 꼴등하거나 하는 친구들은요. 항상 똑같습니다. 거의 이유가 같아요. 뭐 때문에 공부하기 싫었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갔고 놀고 싶었고 이거 하고 싶었고 하기 싫었고 다 이유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상담 방송을 보는 이유는 못하는 사람들이 전화하니까 어떻게 하면 못하는 게 아닌가를 연구를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안 되는가를 연구해보자는 거죠. 그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올라갈 때 사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올라와 있는 걸 사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올라왔다가 빠지는 걸 사는 거. 이 세 개가 전부 다 공통적으로 제가 10년 동안 상담을 해보면서 느낀 개인 투자자들, 항상 물려서 전화 온 사람들의 공통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올라갈 때 사는 버릇. 두 번째, 올라와 있는 것을 사는 버릇. 세 번째,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걸 싸다고 사는 버릇. 이 세 개 때문에 계좌가 다 망가지거든요. 이 세 개에서 돈 번 사람이 없는데 왜 이 세 가지를 다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개인들이 사가지고 크게 수익 나는 종목도 아닌데 마음고생만 좀 심하게 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움직임이 되게 느린 편이거든요. 거기다가 추세가 한번 꺾이게 되면은 얘들은 추세 꺾이고 한참을 내려가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 종목은 저기 어디지 한 5만 원대까지 또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한번 꺾이면 거기까지 내려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장기로 들고 갔다가 큰일 난다. 그래서 지금은 주도주가 교체가 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지는 해가 돼버리면 다른 떠오르는 해가 등장을 하게 되면요. 얘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완전 저 변두리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럼 내려가는 거 아무도 이제 신경 안 쓰고 들고 있는 사람들만 내 종목 언제 올라갑니까? 내 종목 언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안 써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들고 있으면 불리합니다. 저는 이거 지수가 이제 내일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지수가 반등 나가거나 했을 때 얘가 잠깐이라도 빨갛게 올라오면은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은 77,500원부터 78,000원 가깝게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수가 좀 강하게 올라가 준다면은 78,000원에서 79,000원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까 그 실적 발표 기점으로 빠질 것 같아요. 저는 뭐든지 실적 발표가 나오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또는 이제 기대감이 없어지게 되면서 재료 소멸이 돼가지고 빠지는 경우들이 더 많아서 오히려 밀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게 제 예상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대한 빨리 매도하세요. 삼성전자는 지금 들고 있으면 불리합니다. 예.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 다음번에 이런 매매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상담 방송을 좀 많이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면 물리는가. 제가 많이 뭐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물리는가를 많이 연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뭘 하면 안 되는가가 딱 답이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구건설 5,400원에 20%요. 5,400원에 20%요? 예. 일단 건설주가 지금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저는 이거 단기 반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기로 올라갈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사고 있고 아파트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고 분양 붐이 다시 또 청약 붐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생기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 부동산이 올라간 적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부동산 다 박살나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서두르게 될 거고 서두르러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집을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야지 하면서 버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집값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나중에 낮아진 금리가 집값을 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다 낮아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낮아지는 네. 동안 집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거의 다 물려가지고 처치곤란에 빠지거나 어거지로 살아가거나 하게 됩니다. 근데 영끌했다 그러면 전부 다 경매로 나온다거나 집값이 폭락을 하게 되는 사태에 만드는 또 주범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실 이제 건설 업종이 지금 좋으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큰 업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 업종이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오고 있을 뿐이고 이 단기적인 흐름을 짧으면은 한 달, 길면은 한 2달 정도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올라온다면 한 4,700원 내지 한 5,000원까지는 한번 터치를 하거나 올라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저는 네. 그때 매도를 하지 않으면은 아주 오랫동안 네. 물릴 것 같아요. 물론 네. 어떤 리스크가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싸지고 그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다시 또 나아간다면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리스크가 터질 때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이 5천에 산 사람들이 그 견딜 수 있을까 그걸 만약에 이 종목이 3천 내지 2,500원까지 내려간다면 멘탈이 견딜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그냥 물려서 내가 사서 고생 좀 하지 말고 팔았다가 네. 상황 좀 지켜보고 다시 사도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 건설 업종은 솔직히 말해서 반도체 업종만큼이나 지금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 계좌에 안 들어갔으면 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 계좌에 있는 건설 업종은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것을 전 추천하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서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이 종목이 네네. 이 단기 상승이 생각보다 약한 경우에도 팔아야 된단 말이죠. 생각보다 약한 네. 경우는 한 4,500원 정도에서 밀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4,500원에서 파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은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4,500원까지 왔을 때 거래가 조금 실리지 않거나 조금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저기서 밀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조금 빠지는 거 보고 그냥 억울하시겠지만 4,500원 이하에서 조금 이렇게 매도하시는 게 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매도하기 전에 전화를 한번 더 주는 게 좋고요. 여기서 네네. 내려왔다고 해서 추가 매수할 의견은 안 드릴 거고요. 그냥 네. 올라올 때 반등 말고는 지금 이거는 의견이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담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강원랜드요. 강원랜드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14,500원요. 어, 비중은 20%요. 매수가랑 비중이 둘 다 괜찮네요. 잘 샀네요. 일단 요 내려왔을 그래요? 때까지 잘 기다리신 것 같고 예. 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딴 거 보다가 보니까 얘가 내려와 있던지 간에 뭐든 좋았어요. 그냥 타이밍이 참 좋았다 생각이 들고요. 강원랜드가 지금 여기서 이제 크게 안 내려가고 있고 지금 얘는 지금 이제 거의 뭐 역대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신저가에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강원랜드는 지금 이제 파동상 올라갈 파동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고요. 올라가게 된다면 그냥 이 내려가고 있는 이 파동 속에서 윗단계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기 한 2만 원짜리 또는 한 7, 8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서 예. 저 정도까지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면 되는데 문제는 저기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진 비중 전부 다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심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예요. 그 어떤 부자들도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사람 없습니다. 분할 매도하면서 올라갈 때마다 팔면서 올라가요. 예, 그 예. 습관은 그래야 반드시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내가 이걸 만약에 목표가를 18,000원 잡았다 하면은 14,000원부터 18,000원 사이쯤에 내가 예. 몇 분할 매도할 건지를 정해가지고 2분할이면 16,000원에 한 번, 18,000원에 한 번, 3분할이면 예. 15,700원에 한 번, 16,400원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팔아야 되겠죠, 그죠? 중간중간. 예. 그래서 몇 번에 나눠 팔지는 스스로 결정하셔가지고 중간중간 예, 매도할 예, 자리를 결정하셔서 조금 팔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예. 네, 예,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고 앞으로 이렇게 싸게 사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매매 잘 될 겁니다. 예. 한 가지 좀 물어봐도 네, 지금 됩니까? 시간 관계상 저희가 더 이상 질문을 받을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싸게 사야 돈을 벌지 비싸게 사서 돈 버는 것 자체가 조금 상식선에서 이해가 잘 안 되죠. 그게 근데 하기가 어려워요. 한 끗 차이인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한 끗 차이, 조금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면서 쉬워 보이기도 하고 어려워 보이는 그걸 꼭 해내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숙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